2017년 1회 회로 이론 가봅니다. 자, 61번부터. 자, 태분한 정리를 이용해서 A 회로를 B 회로와 같은 등가 회로로 바꾸려고 한다. 그때 전압과 여기 전압과 저항값을 구하라 그랬는데요. 자, 태분한 우리 등가 회로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AB에 걸리는 전압을 구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이 여기에 전압이 되고요. 또 이쪽에서 바라본 우리가 임피던스 또 저항 이 값이 여기에 적히는 등가 저항이 되는 거죠. 그때 이 등가정을 구할 때는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서 구하는 거라 얘는 크게 어렵진 않은데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죠. 이 전압 같은 경우는 여기에 걸리는 전압은 이게 개방되어 있을 때 이 상태에서 걸리는 전압이기 때문에 몇 번 뭐 이론 강의에서도 중요하게 설명했지만 여기에 전압은 전혀 걸리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부하 상태, 여기에 개방된 상태에서 전압을 걸게 되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그대로 여기에 다 전달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엔 전압이 걸리지 않고, 왜냐하면 개방되어 있다는 것은 여기가 무한대의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떠한 저항이 있더라도 우리가 비례 배분을 해보면 여기에 싹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이 전압이 됩니다. 그리고 얘를 무시한 상태에서 여기에 걸린 전압을 구해보면 여기 비례 배분 해주면 되죠. 10V짜리를 3과 7이니까 여기는 7V가 당연히 걸려서 여기에는 7V가 그대로 오게 되죠. 이 7V가 걸리는 것을 뭐 식으로 한번 해보자면 여기 10V를 3과 7에 비례 배분을 해주니까 더한 것분의 내 거의 비율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래서 10이 약분돼 버리니까 여기가 7V가 되죠. 그리고 자, 여기에 저항은 이제 이쪽에서 바라본 전압원은 단락을 시킨다고 그랬죠. 전압원은 단락을 시켜주니까 얘는 이렇게 볼 수 있죠. 여기에 저항 하나와 이쪽에 3ohm과 여기 7ohm짜리가 이렇게 병렬로 있는 거죠. 여기에 단락을 시켜서 연결한 거니까 이 상태에서 저항을 구해주면 되는 거죠. 여기에 7ohm, 3ohm, 7ohm 이렇게 되니까 자, 이 부분 병렬이니까요. 더한 것분에 곱한 거, 즉 10분의 37은 21, 그래서 2.15ohm이 되기 때문에 이거 21이니까 2.15ohm이죠. 그래서 얘네 둘이 더한 것으로 직렬로 봐야 되기 때문에 9.15ohm이 되는 거죠. 여기는 9.15ohm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됐죠. 62번 임피던스 함수 ZS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네요. 그럴 때 자, 이런 2단자 회로망에서 100V의 직류 전압을 가했을 때 그때 회로의 전류가 얼마냐. 자, 전류는 직류일 때 당연히 전류는 우리가 100V 그쵸? 전압을 직류니까요. 저항으로 나눠주면 되죠. 저항, 즉 임피던스는 사실상 직류에서는 저항만 있기 때문에 저항으로 나누면 되는데요. 즉 여기에서 임피던스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직류란 얘기는 그럼 뭡니까? 바로 S가 우리 J오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직류는 주파수가 0인 거죠. 0. 그러면 이 오메가 속에는 2파이F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어서 얘가 0이라는 얘기는 여기 임피던스 함수 S가 0이다 이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S에다 0을 이렇게 대입을 해보면 결국 임피던스는 즉 ZS 이것은 그냥 2분의 50 그래서 25ohm이 되고요. 이것은 사실상 저항 성분만 있게 되는 거죠. 즉 저항값이 25다 그 얘기죠. 그래서 25분의 100이니까요. 얘가 4A 1번이 답이죠. 63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스위치 S를 T가 0일 때 닫아버렸다. 그럴 때 0에서의 그렇죠. L에서의 전압이 지금 100V가 걸렸고요. 그리고 전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이 400A/s 이렇게 주어졌을 때 이 L 값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즉 여기에 걸리는 전압 우리 VL에 걸리는 전압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L에 dIdt 이렇게 되죠. 이 공식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때 지금 T가 0일 때의 조건들이 다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다가도 지금 T가 0일 때 여기에다가도 T가 0일 때 당연히 서로 같게 되겠죠. 그때의 값이 100이라고 했으니까 100 넣고요. 또 이 값이 400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오호 여기다 400 이렇게 집어넣으면 바로 L값 나오네요. 여기에서 이 L에 걸리는 전압이 인덕턴스의 전류의 변화율 요거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죠. 이것만 이용하면 바로 L 값은 4분의 100이 되는 거죠. 4분의 100. 그래서 4분의 1, 0.25, 3번이 답이죠. 64번 그림과 같이 파이형 있을 때 Z1, Z2, Z3 이렇게 있는 것을 4단자 정수, 즉 A, B, C, D 이걸 이용해서 Z3를 나타내라 그 얘기죠. 자, 우리 계속 해본 대로 행렬 이용하는 것을 계속 권장합니다. 여러 가지에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나타낸 행렬 뭡니까? 요걸 나타낸 행렬은 얘가 1, 0 여기 임피던스로 주어지면 어드미턴스 형태로 꼭 써야죠.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1, Z, 0, 1 이렇게 되죠. 여기서는 Z2니까 Z2가 되고요. 세 번째 요거 역시 1, 0 얘를 어드미턴스 형태로 쓰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서 이거 해주면 결국 이 4단자 정수 얘가 얻어지게 되는 거죠. 자, 순차적으로 행렬 곱하면 됩니다. 얘랑 얘랑 곱해버리면 1하고 0 더하니까 1이죠. 또 얘랑 얘랑 곱하니까 얘다 0이니까 Z2가 되고요. 또 이렇게 해보면 얘가 0이니까 요거 Z1분의 1이 남고요. 또 이렇게 해야죠. 얘랑 얘랑 이렇게 해주니까 여기도 Z1분의 Z2 플러스 1이 되네요. 그거에다가 다시 한번 1, 0 Z3분의 1, 1을 다시 한번 곱하는 거죠. 가봅시다. 자, 요거 이렇게 또 곱하는 거니까 2라고 요게 되죠. 1 플러스 Z3분의 Z2가 되고요. 또 얘랑 곱하는 거죠. 0하고 요거니까 Z2만 남고요. 그 다음 또 얘하고 얘를 곱하는 거니까 오호 이건 좀 복잡해지네요. 자, 얘랑 곱하면 그냥 Z1분의 1이고요. 더하기 또 얘랑 곱하는 거니까 이렇게 곱해버리면 Z1, Z3분의 Z2가 되면서 다시 또 얘랑 곱하는 거니까 플러스 Z3분의 1 조금 복잡하네요. 마지막 여기는 다시 요거랑 얘랑 곱하는 거니까 0에다가 얘가 오면서 즉 이 부분에 들어갈 값이 Z1, Z2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각각 A, B, 지금 C, D가 되는 거죠. 그럴 때 Z3를 한번 나타내봐라 지금 그랬기 때문에 Z3를 나타내기 위해서 보면 요거 간단한 거 두 개를 한번 이용해 봅니다. 이게 A죠. 자, A가 1 플러스 Z3분의 Z2였고요. 얘가 B였잖아요. 그래서 B가 바로 Z2 이걸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면 즉 Z2 대신에 여기다 B를 집어넣어서 B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오호 보면 이제 Z3만 남은 거니까 자, 이 넘깁니다. 넘기면 A-1이 Z3분의 B가 되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이 자리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Z3는 여기 A-1이 이쪽 분모로 가고요. 이렇게 되기 때문에 요게 답입니다. A-1분의 B 4번이 답이죠. 조금 복잡해 보여도 뭐 큰 수학적인 계산을 요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원칙만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죠. 65번 인덕턴스 L이 20mH 그 코일의 시효값이 50이고 주파수가 60Hz인 정연파 전압을 인가했을 때 코일에 축적되는 평균 자기에너지 WL은 얼마가 되느냐. 우리 코일에 축적되는 자기에너지 너무 중요하죠. 2분의 1 Li 제곱 그렇죠? 요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그러면 지금 L 값은 지금 주어져 있으니까 사실상 I를 구하면 끝나는 문제네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요. 2분의 1 L 하고 I 대신에 I를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I는 그렇죠? 전압 V를 임피던스로 나눈 거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코일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XL이 얼마입니까? 오메가 L이 되는 거죠. 그거에 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고 이 오메가는 2파이F죠. 2파이F 이렇게 되니까 결국 정리를 해보면 얘는 자 2분의 1 L에다가 제곱하면 4파이 L이 하나가 지금 약분되고 있기 때문에 자 L이 하나 약분되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제곱으로 그냥 표현합시다. 자 여기가 그쵸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면 지금 2파이F에다가 요거는 제곱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L제곱은 여기 L하고 하나가 약분되면서 L만 하나 이렇게 얘를 없애고 적어주고 여기 V제곱 이러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그대로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면 자 여기 2분의 1이고요. 갑니다. 여기가 2파이에 곱하기 60Hz죠. 60Hz 그거의 제곱이고 20mm니까요. 2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되고 그리고 V는 50이니까 50의 제곱 이것만 계산해 주면 되네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I가 지금 V를 오메가 1로 나눈 것이다. 이것만 잘 이용해 주면 나머지는 이런 계산 문제죠. 자 계산기를 한번 두드려 보니까 0.4397 이런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0.44 해당되는 3번이 답이죠. 66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t가 0일 때 스위치를 닫게 되면 그때 전류 IT는 어떻게 되겠는가? IT의 공식을 사실상 묻는 문제죠. 저기 지금 RC 직렬 회로에서 그때 전류값 구하는 거 여러분들 공식이 있죠. 여기 기전력을 2라고 한다면 결국 뭐가 됩니까? 여기는 R분의 2가 되고요. 에스포넨셜 마이너스 RC분의 1T 이렇게 되죠. 여기에 이 값들만 집어넣으면 되죠. 이 값이 5가 되고 저항은 역시 5가 되고 C가 5분의 1페럿이니까요. 5분의 1 대입해주면 되죠. 그래서 이 값은 그대로 대입하면 5고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RC 둘이 곱해버리면 약분되면서 이것도 1이네요. 그치? 1t 이렇게 되니까 결국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t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이 공식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67번 다음과 같은 회로에서 E1, E2, E3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는데 여기 임피던스마저도 지금 Y결선에서 동일한 임피던스를 갖게 되면 당연히 여기에 전이 0이고요. 여기 중성점 전이 당연히 서로 0을 갖게 되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E0를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바로 0전이 둘의 전이차를 구해봐야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둘의 전이차에 해당되는 E0는 0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바로 이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68번 그림과 같은 회로가 있다. I가 10A고요. 여기가 4모, 얘가 6모 이렇게 되네요. 그럴 때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얼마냐 이렇게 돼 있네요. 당연히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구하게 되면 이 전류를 뭐 IL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IL을 했다면 여기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당연히 이 전류의 제곱 곱하기 원래는 R인데 R은 이거의 역수가 되기 때문에 즉 여기 GL분의 1을 해주면 우리가 구할 값이 다 얻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GL이 얘가 6모, 6이라고 하는 걸 알려줬기 때문에 여기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면 끝나겠네요. 근데 여기에서의 이 컨덕턴스 여기가 지금 4고요. 여기가 6일 때 그리고 여기가 10A가 전류가 흐르게 되면 자, 이 컨덕턴스에는 비례해서 전류가 흐르죠. 그러니까 비례 배분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L에 흐르는 전류는 10의 비례 배분 뭡니까? 4 더하기 6에 내꺼 비례 배분은 내꺼죠. 10 약분돼 버리면서 즉 여기가 6A가 나오네요. 자, 우리가 구할 값 요것은 6의 제곱에 그러면 또 이 값이 6이니까요. 6분의 1 이렇게 해주면 하나 약분돼 버리면서 6W가 만들어집니다. 3번이 답이죠. 69번 fs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의 0 라플라스 변환을 해봐라. 자, 요거 일단 분모 인수분해 되면 당연히 인수분해 해야죠. 해봤더니 되고요. 이것분에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것은 뭐 해줘야 됩니까? 부분분수 해야죠. 여기 s 있으면 s분의 어떤 상수, 그 다음에 여기 s 플러스 2가 있으면 s 플러스 2분의 상수, 이꼴로 해서 이 ab의 값을 구해줘야 되죠. 이것은 구하는 방법 같이 많이 해봤죠. 자, 해봅시다. 여기에다가 양변에 뭘 곱하면 일단 a를 구하려면 s를 곱해주는 거죠. 여기에다도 s를 곱하고 요 식에다가도 s를 곱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자, 이거 약분되니까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이 되고요. 이렇게 곱하면 a 남고요. 여기는 s 플러스 2분의 bs 이렇게 되니까 a만 남기려면 여기 s에다 0을 넣어버리자는 거죠. s에다 0을 집어넣으면 좌변은 2분의 1이죠. 우변은 a만 남고요. 0 집어넣으면 여기도 0이니까 그래서 a 값이
2분의 1임을 알았고, 자, 두 번째는 여기 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요거 s 플러스 2를 없애버리자. 그러기 위해서 자, 이거 재활용 해봅시다. 자, 이거 재활용 해봅니다. 여기를 지워야죠. 자, 지우고 얼마를 곱하자요? 얼마를 곱할까요? 양변에 여기 s 플러스 2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에다가도 s 플러스 2, 여기에다가도 지금 s 플러스 2를 곱하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얘 약분되면서 좌변이 s에 s 플러스 1이 되고요. 우변은 이제 얘랑 곱하니까 s에 a에 s 플러스 2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곱하면 b만 남게 되죠. 자, b만 남게 하기 위해서 여기 0 돼버리면 좋으니까 s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2를 넣자는 거죠. 그럼 좌변은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되죠. 즉 2분의 1이네요. 그리고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0이 돼버리니까 b가 이렇게 되면서 오호, b는 2분의 1이다 이렇게 얻어내면, 즉 부분분수만 잘하면 끝난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원래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요 값을 알 수 있게 되었죠. 얼마? 여기는 s분의 a 값이 여기 2분의 1 플러스 b도 2분의 1이었나요? 그러면 s 플러스 2분의 여기도 2분의 1 이렇게 되니까 이것을 이제 0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이거 뭡니까? 요거는 2분의 1 ut 2분의 1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플러스 얘는 여기가 이거 그렇죠? 2분의 1의 에스포넨셜 마이너스 여기가 et 이렇게 돼야죠. 여기가 요거에다가 우리가 복소추이 s 플러스 2가 대입되어 있으면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t 곱하는 형태니까 요거를 이제 2분의 1로 묶어내 버리면 2분의 1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et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4번이 됩니다. 4번. 70번 다음에 0 라플라스 변환을 구해봐라 그랬네요. 자, 이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요. 이것도 부분분수만 잘하면 여러분들 괜찮습니다. 자, 이 속에 있는 거 부분분수부터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s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에는 그쵸 s제곱 플러스 오메가 제곱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1차식과 여기 2차식이 이렇게 곱해져 있을 때에는 1차식 밑에는 상수를 적고요. 여기 2차식일 때는 1차식 한 차수 작은 걸 적어줍니다. 그래서 bs 플러스 c 이런 형태로, 왜냐면 s에 대한 1차식의 형태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이것을 이런 형태로 바꿔주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에서 이제 모르는 우리가 a, b, c를 결정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식과 이 식은 사실 동일한 식이어야 되니까 통분을 해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통분을 해보면 즉 분모끼리 곱하는 거죠. 분모끼리 이렇게 곱하기가 돼서 분모는 됐고요. 분자는 얘랑 얘랑 일단 곱하고 또 얘랑 얘랑 곱해야죠. 그래서 얘랑 얘랑 곱하면 as의 제곱 플러스 a 오메가 제곱이 되고요. 자, 가봅시다. 플러스 또 얘랑 얘랑 곱하니까 bs 제곱 플러스 cs 이렇게 되죠. 그래서 자, 이쪽에 분자를 정리를 한번 해보면 분모는 뭐 동일하겠죠. 이렇게 되고요. 분자는 s에 관한 2차식, 자 요거 두 개가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s 제곱이 되고요. 1차식은 요거네요. 1차식 cs 그리고 s에 관련 없는 상수항 a 오메가 제곱 이렇게 놓고 본다면 결국 이 식과 이 식이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근데 분모는 어차피 지금 동일하니까 분자가 같으면 되는데, 오호, 여기는 s에 관한 그쵸, 여기는 상수로 봐야죠. s에 관한 식이 아닌 상수니까, 즉 이거 얘도 0이고요, 얘도 0이고 얘도 0이어야 되고 얘만 이제 이 오메가와 같으면 된다 그 얘기죠. 이렇게 서로 개수를 우리가 비교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이용해서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결국 a 값은, 자 오메가는 어차피 0이 아닌 값이니까 하나 약분을 해주고요. 그러면 a 오메가가 1이어야 되기 때문에 a 값은 그럼 오메가 분의 1이 되고, 자 요거에서 a 플러스 b가 0이 되려면 그럼 b는 당연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리고 c는 그냥 0이 된 거고, 이렇게 해서 a, b, c 값을 찾아낸 거죠. 그 값을 여기에 집어넣습니다. s분의 여기가 a가 오메가 분의 1이었죠. 플러스 여기 s제곱 오메가 제곱에 자 b 대신에는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 하고 s 적어야 되고요. c 값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것을 우리가 부분분수를 해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게 S에 관한 식이 아닌 요런 것들이 이제 상수 취급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자, 이걸 이제 0 라플라스 변환을 합니다. 0 라플라스 변환하면 이것은 그냥 오메가 분의 1이 되죠, 요거. 그리고 여기는 S제곱 오메가 제곱분의 S가 있는 걸로 봐야죠. 그러면 코스열이 코사인이 돼야죠. 코사인 이제 여기는 오메가 t가 되고요. 그리고 이건 상수 역할만 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오메가 분의 1은 이렇게 해줘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오메가 분의 1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 되네요. 2번. 71번 불평형 삼상전류가 다음과 같을 때 역상전류 I2는 약 몇 암페어가 되겠는가. 자, 이거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우리 구하는 공식부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행렬로 여러분들 기억해 달라고 그랬죠. 여기 숫자일 때 숫자랑 친해야 됩니다. 여기 3분의 1 와야 되고요. 행렬로는 111, 11. 자, 요거일 때 요 방향으로 a제곱 만들고요. 여기는 AA 이렇게 만들자고 그랬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A, B, C 이렇게 와야죠.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이걸 쓰지만 만약에 A, B, C를 구하라 그랬을 때 이것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이것은 여기 숫자 안 붙습니다. 3분의 1 안 붙고 여기 문자니까 111, 11 하고 얘가 이 방향으로 A제곱이었으면 여기는 요 둘이가 A제곱이고요. 여기 AA 이렇게 적고 이 부분이 이제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거죠. 자, 외웠죠? 자, 여기에서는 지금 요걸 이용하는 거니까 여기 I2 같은 경우는 여기 3분의 1에 얘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I2를 한번 써보면 3분의 1에 여기 이렇게 곱하기가 되니까 IA A제곱 IB 그 다음에 AIC 이렇게 되죠. 이걸 이용해 주면 되고요. 결국 여기에서는 불평형 삼상전류 다음과 같이 A, B, C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걸 이제 실제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지금 요거 이 회전 연산자죠. 회전 연산자 A제곱 이거 알면 되는데 이거 뭐 기억합시다. 우리 일단 A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에 해당되고요. A제곱은 여기만 부호가 바뀌는 즉 공액복소수, 켤레복소수 꼴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외워야 될 거 A 세제곱은 1이죠. 또 외워야 될 거 A제곱 A 플러스 1은 0이고 요거 꼭 외우셔야 되는 거고요. 일단 A 하나 외워두면 A제곱은 요거의 켤레복소수 또는 공액복소수 꼴이니까 여러분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이거를 뭐 기억하기 위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볼까요?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생겨 있을 때 단위원 여기 반지름이 1인 원에서 120도 회전시킨 즉 여기가 90도 여기 30도가 되겠죠. 이 부분에 해당되는 좌표이기 때문에 여기 딱 해보면 여기가 x좌표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여기 y좌표가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당되는 것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 요거 이미지로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계산 문제가 되는 거죠. 3분의 1에 여기 IA는 그대로 15 플러스 J2가 되고요. A 제곱은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J에 2분의 루트 3 곱하기 IB 그냥 계산 문제입니다. 요거 외우는 게 더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여기 A는 이제 요거죠. 요거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J의 2분의 루트 3에 곱하기 여기 C가 요거니까요. 요거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마이너스 3 플러스 J의 10 이걸 곱한 뒤에 3분의 1까지 이제 최종적으로 그렇죠? 최종적으로 여기가 중괄호가 와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거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얘네 둘이 곱한 거 더하기 뭐 이것만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죠. 그러니까 답은 1번이 나오죠. 1번. 72번 전류 I가 지금 기본파하고요. 제 3고조파 형태로 주어져 있네요. 이것은 즉 비정연파죠. 이거의 실효값이 얼마냐 그랬는데 실효값은 각 정연파의 각 고조파의 실효값의 제곱의 합의 제곱근이죠. 말로 하자면 즉
얘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30을 루트 2로 나눈 것을 제곱하고, 얘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3고조파의 실효값은 40을 루트 2로 나눈 것을 제곱해서 더한 뒤에 루트 씌워준 거, 이것이 비정연파의 우리가 실효값 구하는 공식이죠. 이것만 계산기로 두드려주면 됩니다. 모든 것들의 그 실효값을 구해서 제곱의 합에 다시 제곱근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35.355 이렇게 나가는 값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35.42번이 답이 되는 거죠. 73번 100kVA 단상 변압기 세대로 델타 결선을 해서 삼성 전원을 공급하던 중에 한 대가 고장이 나서 V 결선으로 했다. 출력은 얼마가 되는가? 자, 우리 델타 결선일 때 우리 하나의 요 한 상의 변압기 용량을 P라고 잡으면 얘는 3P를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V 결선일 때는 역시 왜냐면 하나 고장 났기 때문에 요거에 하나의 변압기 용량을 P라고 잡으면 두 대니까, 얘는 세 대니까 3P였으면 두 대니까 얘가 2P가 아닌가 하지만 아니라고 그랬죠. 얼마입니까? V 결선에서의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출력 용량은 루트 3P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하나의 용량이 100kVA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다 100을 집어넣은, 즉 100 루트 3kVA가 되는 거죠. 자, 이거 1.73 얼마 나오니까 173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출력 루트 만약에 하나의 용량을 K라고 한다면 여기에서는 루트 3K라고 한 요것을 이용한 거죠. 자, 이용률도 알아야죠. 이용률 두 대에 비해서 얘는 루트 3K를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용률은 86.6%, 출력비는 델타에 비해서 역시 루트 3K를 쓸 수 있기 때문에 3K분의 루트 3K 해보니까 57.7%, 이용률은 0.866, 출력비는 0.577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74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R1에 흐르는 전류를 최소로 하기 위해서 R2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는 지금 자주 나오죠. 여기 전체의 저항의 값은 R5ohm인데 이 R2를 얼마로 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즉 R2가 여기가 R2면 그럼 나머지 이 부분은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전체가 R이었기 때문에 R-R2 이렇게 되는 거죠. 즉 이 값을 조정을 해서, 즉 이 값과 이쪽에 있는 양들을 지금 조정을 해서 어차피 얘는 결정이 나 있기 때문에 이쪽에 흐르는 전류가 최소가 되는 것이 얼마냐를 물은 거죠. 자, 이것은 결국은 얘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즉 이 부분 이렇게 둘로 나눈 이 부분은 사실상 여기가 잘려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긴 병렬로 우리가 이제 이용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둘의 합은 R이지만, 즉 여기가 R2일 때 이 부분은 R-R2가 되면서 이 둘의 합은 늘 R이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R2를 조정함에 따라서 이 값도 조정이 되는데 어떻게 해야만, 그러면 즉 이 부분에 해당되는 이 부분 값이 얘는 저항이 최대가 될 때, 여기 저항이 최대가 될 때 당연히 전류값은 최소가 되니까 어떻게 나눌 때 이 병렬인 저항값이 최대가 되느냐? 예를 들어서 전체 얘가 15ohm이라고 얘기한다면 얘는 딱 양념반 후라이드 반반씩 5ohm 5ohm으로 이렇게 나눌 때가 이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이 R2 값은 이 R에 비해서 절반 2분의 R이 될 때에 이 저항값은 최대가 되면서 전류값은 최소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방금 예를 들었는데 뭐 15ohm일 때 5로 나눌 때가 가장 저항값이 커지가 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봅시다. 얼마? 더한 것분에 곱한 거 10분의 25니까 즉 얘는 2.5ohm이 되지만, 만약에 얘를 4와 6ohm으로 이렇게 나눴다고 하면 이때의 저항값은 더한 것분에 곱한 거니까요. 10분의 64, 24 이렇게 되면서 2.4ohm 이런 식으로 저항값이 작아집니다. 즉 합성 저항이 최대가 될 때에는 딱 반반으로 나누었을 때가 이렇게 최대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 문제 유형이니까 기억을 해봅시다.
57번 옴의 법칙은 저항에 흐르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렇죠? 저항이 일정할 때의 전류, 그러니까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전압을 저항으로 나눈 거죠. 그럴 때 얘가 일정하다고 했으면 이제 이 둘의 관계는 이제 비례한다 이렇게 봐야죠. 전류는 전압에 비례하는 거죠. 굉장히 기본적인 간단한 문제, 점수 주는 문제 1번이겠네요. 1번. 76번 단위 임펄스 함수 요거의 라플라스 변환이 뭐냐. 자,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 얼마입니까? 이것도 주는 문제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임펄스 함수 라플라스 변환 1이고요. 자, ut 이것은 s분의 1, t는 s제곱분의 1, 그렇죠? exponential 마이너스 at는 s 플러스 a분의 1입니다. 요거 기억을 해 두셔야죠. 여기 델타 t 임펄스 함수 1이 됩니다. 77번 저항 R과 리액턴스 X가 직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요 비율이, 즉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루트 2분의 1이다. 역률을 구하라 그러면 역률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두 개, 여기 임피던스 R, X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만 있다면 요거죠. 코사인 세타가 여기 Z분의 R로 우리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 전력의 삼각형을 이용해서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 이걸 이용해서도 구할 수가 있죠.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이렇게도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를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그려보면, 자, 저항과 리액턴스의 비가 루트, 여기가 루트 2고 1이래요. 그럼 당연히 여기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이때의 비율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그러면 루트 얼마입니까? 3이 되는 거죠. 3. 끝난 거죠. 이때의 역률은 결국 이가 임피던스니까요. 이때의 코사인 세타는 루트 3분의 루트 2에 해당되는 거 찾아주면 되죠. 얘가 동일한 것이 여기 3번이죠. 3번. 78번 다음 4단자 회로에서 AB에서 본 구동점 임피던스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Z11 구하는 원래 원칙은 뭡니까? 원칙은 여기 V1, V2 이 관계를 지금 행렬로 표현하면 Z11, Z12, Z21, Z22 이러면서 여기가 I1, I2 이런 관계로부터 지금 여기를 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한번 써보면 V1은 얘랑 곱하는 거니까요. Z11, I1 플러스 Z12, I2 이렇게 되면서 얘를 구한다는 것은 이 I2가 0을 만들어줘야 되죠. 얘를 0으로 만들어주게 되면 이쪽으로 흘러가는 전류가 없다는 것은 여기를 이제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개방 상태로 둔 상태에서 이제 I1은 요거 밑으로 내려가면 되죠. Z1을 구하는 거죠. Z11을 구한다는 것은 이제 I1이 내려가면 되니까 I1분의 V1일 때 지금 I2는 0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즉 여기 아무것도 연결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지금 이쪽에서 바라본 임피던스니까 요거 아무런 영향 주지 않죠. 이렇게 생긴 직렬 회로로 보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 상태로 해석을 해보면 Z11은 얘랑 직렬이니까요. 그대로 여기가 3 플러스 J4 이렇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이거 복잡하다, 이렇게 안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앞에 우리가 또 Z11 구하는 방법이 있었죠. 이렇게 주어진 상황에서 Z11 구하는 방법은 요 형태에서 우리 Z 파라메타 구할 때 Z 기류 생각하자고 그랬죠. 자, Z 기류가 어떻게 됩니까? Z 기류 이렇게 흐르게 되죠. 이렇게 Z 기류가 흐르니까 Z11은 얘네 둘이 더한 거, Z22는 얘네 둘이 더한 거 그랬었죠. 그래서 여기가 와야 될 것이 Z1, Z3, 여기 올 것이 요거였죠. Z2, Z3, 그리고 요것은 이쪽에 모두가 다 Z3, Z3 이 형태로 기억을 해주면 이것이 바로 Z1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보면 즉 얘네 둘이 더한 겁니다. 방금 여기 봤던 대로 여기 두 개가 임피던스 주어져 있으면 더하면 끝납니다. 그래서 3과 J4를 더한 거 3 플러스 J4 그렇게 해서도 바로 얘를 답으로 찾아낼 수가 있죠. 이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 방법.
자, 79번으로 갑니다. 어떤 회로에서 단자 전압 전류가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다. 공급되는 회로의 평균 전력이 얼마냐? 평균 전력, 유효 전력 같은 말이죠. 소비 전력과도 같죠. 같은 말이고요. 유효 전력을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정연파가 아닌 비정연파 형태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유효 전력 구할 때에는 끼리끼리 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본파는 기본파끼리. 여기 2고조파가 여기 있습니까? 없으면 얘는 아무런 유효 전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3고조파는 3고조파끼리 각각 구해서 더해주면 되고요. 자, 요거는 얘 실효값을 곱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트 2분의 100 얘 실효값을 곱해주면 됩니다. 루트 2분의 20 그리고 코사인 세타 위상차를 해야죠. 사인 오메가 t 똑같지만 얘는 이 둘과 60도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코사인 60도를 한 것이 기본파에서의 유효 전력이 되고요. 플러스 여기 2고조파는 없으니까 얘는 0 하면 됩니다. 그리고 3고조파에서 역시 실효값은 50을 루트 2로 나누고요. 여기 10을 역시 루트 2로 나누고 역시 3고조파 똑같지만 여기 위상차가 있네요. 요거에서 이거 빼면 됩니다. 즉 45도에서 마이너스 30을 빼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 3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얘는 코사인 75도가 되는 거죠. 자, 두려워할 거 없죠. 왜? 계산기로 두드려 주면 되니까. 자,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564.7 얼마 이렇게 나오네요. 그러니까 565를 답으로 해주면 되죠. 1번입니다. 80번 정연파 교류전압의 파고율. 자, 공부해야 될 것이 있죠. 저희 사촌 형이 고시형의 형인데 이분은 공인중개사입니다. 뭡니까? 최실평을 좋아한다고 그랬죠. 최고의 실평수 좋아해서 자, 파고율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형률은 평균값분의 실효값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리고 또 정연파 이런 거에서 실효값, 평균값, 특히 정연파는 여러분들 무조건 외워야죠. 당연히 우리가 최대값 전압을 VM이라고 하면 실효값은 얼마입니까? 루트 2분의 VM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균값은 5분의 2VM 이렇게 되죠. 정연파인 경우에. 자, 뭐 이렇게 해서 한번 구해본다면 여기에서 파고율이니까 요거 실효값분의 최대값이죠. 자, 실효값이 루트 2분의 VM이었고요. 최대값은 VM이니까 그렇죠. 요거 약분돼 버리면서 루트 2 분자로 올라가 버리죠. 루트 2니까 얘는 1.414 이렇게 나가는 값이 3번이 되는 거죠. 3번. 그래서 여기에서 다시 한번 또 복습해 보면 다른 것이 또 나올 수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정반 3반구 이렇게 기억하고요. 실효값 평균값 정연전파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루트 2분의 IM 평균값은 파이분의 2IM 그리고 이 순서대로 왼쪽부터 외울 때 루트 1, 루트 2, 루트 3, 루트 4로 외워도 되잖아요. 이렇게 외우고 여기도 1, 2, 2, 파이 이렇게 외워주면 이제 어떤 것들이 와도 뭐 파고율, 파형률 다 구할 수 있고요. 또 실효값, 평균값도 알 수 있는 거죠. 특히 구형파에서는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다 같기 때문에 파고율, 파형률 다 1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봅시다. 여기에서는 3번이죠. 자, 이렇게 해서 80번까지 풀어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